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나의 교육여정 시리즈 2라고 할까요? 60년대 이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이제 80년대 중반까지 어떤 세월 동안에 교육에 헌신해 왔던 내용을 요약하려고 합니다. 우선 대학을 졸업하고 푸른 꿈을 품고 이제 거창하니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배정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생물교육과 학생이 졸업생이 32명이었는데 서울 배정이 3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고향에 내려와 있는 동안에 과외 교수님이 전보를 쳤어요. 올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서 만나 뵙고 전주고등학교를 소개받아서 전주고등학교에 이제 부임하게 됩니다. 오라고 하는 날 이제 교장실을 갔는데 전혀 모르는 분 7분, 나까지 8 해가지고 이제 어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그분 중에 한 분을 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준비를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앉아 있노라니까 씨앗병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생물과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닌데 하면서 어떤 이유를 제기하는, 정중하게 이제 제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내가 그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DNA, RNA를 배웠고 왓슨 앤드 크릭의 그 DNA 구조에 대해서 배웠고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데, 지금 생물학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어쩐지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교장 선생님은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데, 교대도 하고 교육부에 계시다 오신 공원택 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여기저기 전화하시고 누군가 그렇게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DNA 아시는 분을 택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그래서 제 젊은 제가 이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5월 16일 날 이제 5.16 쿠데타가 생겨서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많은 선생님들은 전교조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전부 경찰서에 구금이 되고 학교 선생님은 이제 수가 적은데 고3 학생들의 강의는 수업은 계속해야 되고 이제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같이 젊은 선생님의 경우는 일주일에 36시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육군 소령이 고등학교 교무실에 와가지고 선글라스에 소령 모자를 쓰고 지휘봉 같은 방맹이를 하나 들고 와서 벽에 쭉 서 있는 선생님들의 배를 쿡 찌르면서 혁명공약 하면은 일부 해가지고 이렇게 외워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무슨 5년 케이스로 이동하는 바도 아니고 그때는 거의 이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리고 아주 자존심들이 강한 아주 교사 집단의 엘리트라고 할까요? 그런 집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나는 것은 신석정이라는 국어과교 선생님이 소령께서는 고등학교를 어디를 졸업하셨으며 뭐 어쩌고 하니까 군모를 벗고 옆구리에 끼고 선글라스 벗고 군화를 벗고 이제 그 분위기가 영 달라진 거지요. 이제 학교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제 이끌었는데 거꾸로 이제 소령이 긴장되고 그런 거지요. 그때 젊은 부임한 선생 입장에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구나, 우리나라의 교육의 산 증인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며칠 있었는데 남원군청으로 모이라는 통보를 받아서 어떻게 갔는지 그런 건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남원군청을 가니까 5.16 쿠데타 주역이었던 박정희 소장이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헬기를 타고 와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서도 몰랐는데 이제 남원군 200면이라는 곳에 농사용으로 보를 막아서 이렇게 물을 저장하고 있는데 밤 2시 40분경에 보가 터져서 그 보 아래 마을이 5개 마을인가 있는데 2개 마을 사람들이 거의 죽거나 실종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고 했는가 하는 것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거기 참석했다가 돌아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이제 그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하고 직장에서 퇴출시킬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그런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수업하고 관계가 돼서 그런지 특별한 얘기가 없다가 이제 군에 가야 한다 해가지고, 내가 기피한 바도 아니니까 군에 가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한 학기 마치고 조금 있다가 군대에 가서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제대를 하게 됐는데 서울에서 잠깐 기거하는 동안에 대학 시절에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전주에 살았는데 신흥고등학교 교편을 잡았습니다. 전부로, 그때는 전부 아니고는 연락이 좀 어려웠습니다만 전부로 연락이 왔어요. 꼭 어느 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전날 이제 밤에 도착을 했는데 내일 신흥고등학교 시험을 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서류도 내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다 제출을 했으니까 시험을 보라 해서 28명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 하여간 4사람이 합격을 해서 수학, 영어, 독일어, 이제 나 생물학 선생님으로 이제 픽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2 학생들의 강의실에 들어가서 그 학교 선생님인지 하여간 선생님들이 한 10여 분이 와서 이렇게 쭉 수업을 관람을 하시는 데서 이제 수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인체 배설이라는 부분을 강의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강의가 다 끝났는데 학생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고 참 뭐라 그럴까요, 대접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교편을 거기서 잡다가 서울에 이제 배정이 됐던 사람이라 발령이 나서 서울공항고등학교에 이제 이주를 하고 이제 그 적을 옮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암동에 있는 수도여자중고등학교라고 하는 데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8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8군에 민원실 앞이 교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락거리면서
그 필름을 빌려다가 자유롭게 상영을 이렇게 하는데, 그 영사기 자격을 따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 상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을인데 노벨상이 발표되고 올 때인데, 가봤더니 칼라 프린트를 그때 처음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68년도입니다. 아주 놀랬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라고 하는 충격을 그때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하고 정열을 다해서 교편 생활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의 그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또 물론 그때 이제 타임지의 그 노벨상 수상자들의 어떤 그 내용을 읽어서 사진을 컬러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장학사들 우르르 와가지고 보고 역시 깜짝 놀래고, 역시 전시는 이렇게 하고 뭐 게시판은 이렇게 하고 인력 스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대학원도 마치고 다 해서 전북대학의 교수 임용 공고를 보고 또 시험을 봐가지고 아마 전북대학의 교수 채용 1기 정도로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북대학으로 옮기게 됩니다. 와서 이제 생태학으로 시험을 봐서 옮겨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환경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를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해서 중공업을 발달시켜 나라가 부강해져야 한다, 이제 이런 겁니다. 잘 살아보세가 이제 아침마다 스피커에서 나올 때입니다. 새마을 운동에 관한. 그러니까 지금과는 전혀 별개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지내는데, 물론 대학에는 컴퓨터가 관원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현대에서 서울의 전신전하고 연결을 하기 위한 컴퓨터를 HP3000이라는 걸 아마 덜컥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맞으니까 이제 대학에 기증을 해서 1976년도에서야 대학에 이제 컴퓨터 HP3000이라는 것이 이제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전북대학에는 그 컴퓨터 과가 있었어도 컴퓨터 교수들이 컴퓨터 강의를 제대로 좀 어려웠든지 서강대학 물리학과의 박 교수라는 분이 스웨덴에서 공부했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그 컴퓨터에 대한 일주일 동안의 어떤 컴퓨터에 대한 개념을 대학 교수들에게 읽혀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강대학에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박 교수가 어떻게 소개를 받았는지 이제 제 방에 찾아와서 그 친하게 지내면서 그냥 컴퓨터 얘기도 듣고, 어떻게 또 운이 그렇게 따라서 그랬는지 생물과 건물 쪽에다가 컴퓨터 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락날락해서 이제 보는 것도 많고 가까이 할 수 있는데, 마침 소장을 모셔왔는데 대학 동기분을 모셔왔어요. 그래가지고 교육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일본의 단기 대학을 나와서 컴퓨터를 해서 우리 대학에 이제 컴퓨터과에 오시고 소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과 출신이라 이제 수학이 문제가 돼서 나는 가끔 수학을 가르쳐주고 이제 컴퓨터를 배울 욕심으로 상당히 가까이 하다 컴퓨터를 좀 가까이 하다가 애플2라고 하는 PC를 개인 돈으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전주에서 두 번째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열을 가진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정보력의 어떤 비교를 보면 서울에 한 컴퓨터가 150대에서 300대 정도 팔리는 그때, 대구나 광주 같은 데는 한 70대 정도, 50대, 70대, 그리고 전북은
한 5대? 그렇게 지역별로 큰 그 정보력의 차이라고 할까요? 어떤 관심의 차이가, 그게 아마 경제력의 차이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애플2는 그 도스라고 하는 걸로 해서 프로피 디스크를 운영해서 컴퓨터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다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애플 베이직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공부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짜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미국을 가서 한번 컴퓨터 하는 데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에서 어떻게 선택한 곳이 미국 그 대통령 얼굴이 새겨져 있는 노스다코타라고 하는 산 바로 옆에 사우스다코타 버밀리언이라는 도시에 대학에 가서 컴퓨터를 하는데, 심리학과 교수가 컴퓨터를 주로 책임지고, 그런데 이제 생물과인 분이 왔다라고 해서 환영을 하면서도 신기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어디 컴퓨터과를 나온 바도 아니고 혼자 공부했더라 보니까 더욱더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꿋꿋이 이제 여러 가지 보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이 컴퓨터에 관한 잡지입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잡지가 한 150 정도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잡지 종류가 2종류였습니다. 바이트라는 잡지가 그때 맨 처음 상륙을 했던 데인데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여러 가지 하는 중에 이메일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의 여러 서점을 덮어서 유도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내 PC에서 유도라를 처음 아마 우리나라의 최초 아니었나 그럽니다. 유도라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메일을 하는데, 여러 곳에서 컴퓨터과에서만 주로 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박사학위를 하는 사람들이 팩터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데, 대학 교수들 한 30명 정도 모아놓고 이제 그것을 프린시펄 컴포넌트 아날리시스, 추성분 분석이라고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내용을 아이겐 아날리시스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얹어가지고 쭉 하는 걸 자유로 해서 이제 생물과 선생이 거꾸로 전산과 사람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관심을 갖게 돼. 그때도 이제 보안 문제가 이제 많이 달려서 상당히 여러 가지 성적 처리에 대한 거라든지 그 보안 문제, 그때는 안철수의 바이러스 회사가 별로였고,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 닥터 리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의과대학의 카이스트에서 연결된 걸 통해서 의과대학의 수술 전에 논문을 직접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 연결도 해주고, 영상학과의 웬만한 것은 거의 다 컴퓨터라에서 하는 기술자가 되어서 상당히 이제 PC에 의해서부터서, 그리고 이제 내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겠다 해서 독자적으로 상당히 여러 간 정보 이론에 관한 거라든지, 또는 캐노니컬 아날리시스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빨리 그 경상대학을 제외하고는 그 캐노니컬을 별로 모를 때 의과대학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보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가 그 컴퓨터를 좋아하고 생물학과 연관된 데이터 아날리시스와 연관을 해서 개발하는 데 주력을 하고, 학교 선생님과 특히 교장 선생님들이 컴퓨터에 관심을 갖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전산학과와 연계해서 여러 대학과 연계를 하고 하는 활동을 주로
하게 돼서 혼자 공부한 사람으로는 상당히 효과를 봤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